드디어 내년 12월 마블을 떠났던 로다주가 역대급 빌런 닥터 둠으로 돌아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레드헐크, 센트리 보이드, You stand before Galactus. What are you doing to her? 갤럭투스, What did you do? I want. 좀비 완다 등 영화와 디즈니 플러스 양쪽에서 흥미로운 빌런들과 신규 캐릭터들이 쏟아졌는데, 다양한 세계들의 충돌과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이기 때문에 이들 중 대다수는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11월 5일부로 올해 마지막 극장 개봉작이었던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까지 디즈니 플러스에 전부 공개되었기에 여러분이 직접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림과 동시에 저는 올해 영웅들을 괴롭혔던 이들과 이들이 가져온 세계관 속 상황들, 그리고 내년에 만날 닥터 둠으로 이어지는 최신 정보들까지 압축적으로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의 시작을 알린 You want me? Come and get me!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속 레드헐크, 어느새 미군 장교에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세디우스 로스가 그 주인공으로 When I took office, I promised we would create a true, lasting peace. 사실 이분 캡틴 아메리카를 탄생시킨 슈퍼솔저 혈청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많은 원한을 산 1인인데, Once Ross discovered how useful I could be, he kept me here for 16 years, turning my mind to solving his problems. My solutions brought him the highest office in the country. 이 오랜 원한은 What have you done to me, you bastard? What we agreed on, maybe a hair more. Poison me! Stop taking the pills then, but we both know you won't. 바꿔치기 낸 심장병 약으로 돌아왔고, 약속의 감마선의 영향으로 결국 레드헐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악관을 때려부수는 장면은 전 세계인에게 공개된 상황. 결과적으론 캡틴 아메리카 덕분에 놈을 쓰러뜨리고 해상 감옥의 수감 엔딩이 되었지만, Hi, Dad. 일반적인 악인들의 결말과는 다르게 그는 딸과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며 따뜻한 엔딩을 맞이했기에 우리가 지구 616으로 분류하는 이 세계관의 전력에는 향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캐릭터 중 하나라는 점.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Adamantium. 또 나름 현직 대통령일 때 국방력과 외교 등을 잘 활용해서 지구에 새로 추가된 희소한 자원 아다만티움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도 미국에 생겼기에 종합적으로 세계관에 큰 힘이 되는 인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썬더볼츠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Oh, no. Who are you? I'm Bob. I told you. To introduce to you the Sentry. 센트리, 그리고 보이드입니다. Open fire! End this now! I want him toes up! 이 녀석도 슈퍼솔저 혈청의 결과물이기는 한데 그냥 혈청도 아니고 무려 10만 배 강화된 버전으로 그가 썬더볼츠 멤버들을 상대한 이 싸움만 보더라도 사실상 현 마블 세계관 최강자라고 해도 크게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놈에게도 엄청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억눌렸던 트라우마로 어두운 이면을 지니고 있기에 보이드라는 흑화 버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흑화했을 땐 아예 싸움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그림자와 어둠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누구든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I'm here. You're not alone.
결과적으로는 뉴 어벤져스의 막강한 일원이 되지만 I know. Sorry. I'm sorry, guys. Can't be the Sentry without the, other side. 언제든 어둠의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내년에 닥터둠과의 전투에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활약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ou stand before Galactus. 다음은 올해 마지막 마블의 극장 개봉작 11월 5일부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최신작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에서 마블 세계관의 우주적 존재하면 항상 언급되는 갤럭투스입니다. 원작 속 초대형 거신의 외형을 최초로 또 제대로 영화화한 첫 작품이기에 CG2성일 것 같지만 We approached it practically, and we have a wonderful performance at the heart of it from Ralph Ineson. 이 모든 장면들은 실제 촬영을 기반으로 하며 그의 웅장함을 잘 그려냈는데 케빈 파이기는 갤럭투스의 디테일한 구현을 위해 역을 맡은 배우 랄프 아인슨이 직접 입을 수 있는 갤럭투스 갑옷을 제작하거나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이벤트 빌런으로 등장했던 갤럭투스의 클립들을 배우에게 공유하며 최초의 실사화에 매우 진심이었다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갤럭투스를 단순히 행성을 먹어치우는 빌런 정도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오직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주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를 갖고 있기도 하고 능력적으로는 물질 변환, 자기 자신의 크기 조절, 텔레파시, 심지어 원작에선 생명을 창조하거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까지 하는 등 사실상 능력으로는 불가능이란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놈이 I will spare your world in exchange for the boy. 수와 리드 사이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에게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게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데 이 꼬마는 단순히 슈퍼히어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닌 파워 코스믹, 쉽게 말해 우주적 힘을 지닌 존재이고 그 힘이 무한한 갤럭투스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도이자 누군가를 죽음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늠하기 힘든 깊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프랭클린의 힘을 예고한 상태에서 닥터둠이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기에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에선 악역으로 역할을 다했던 갤럭투스뿐 아니라 프랭클린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존 MCU와는 또 다른 멀티버스를 그렸던 애니메이션 시리즈 왓이프와 마블 좀비스를 통해 등장한 망자들의 여왕 좀비 완다입니다. (2021년) 왓이프 시즌 1에서 처음 등장했던 그녀는 좀비 바이러스의 아포칼립스가 된 타임라인에서 처음부터 감염된 모습으로 등장. 짧은 분량 속에서 헐크와의 전투를 끝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I don't want the transmitter. I want. 이후 이어진 마블 좀비스에선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여 본격적인 빌런으로 각성, 좀비 군단을 이끄는 망자들의 여왕에 등극하게 되는데 참고로 좀비 완다의 초창기는 바이러스에 뇌가 잠식되며 일반적인 좀비와 같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단순한 모습이었지만 What did you do? I need an army. Soldiers with the strength of gods. 여왕으로 불리면 그녀는 어느덧 뇌를 회복하며 지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며 생존자들을 속이거나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결국 다수의 좀비 군단과 이를 이끄는 여왕의 지능적인 계략, 여기에 안 그래도 강력한 완다의 현실 조작과 마법까지 기존의 완다보다 더욱 위협적인 최종 빌런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참고로 왓이프 때부터 애니메이션 속 완다의 성우는 실제 MCU의 완다 역을 맡은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이 직접 연기하기도 했고 기존 MCU 속 완다의 경우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말로 퇴장하기도 했기에 앞으로 펼쳐질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에서 좀비 완다의 실사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혹은 좀비 완다와 살아남은 기존의 완다까지 1인 2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썬더볼츠와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통해 고대하던 어벤져스 둠스데이 떡밥이 공개되었는데 현재 2026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블 작품으로는 톰 홀랜드의 네 번째 스파이더맨 그랜드 뉴데이와 어벤져스 둠스데이 단 2편으로 사실상 마블 빌런의 계보로서는 이제 최종 빌런 닥터둠의 출격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12월을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인 둠스데이는 지난 9월 촬영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현재 CG를 비롯한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까지 MCU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루소 형제가 다시 연출을 맡았다는 점, MCU의 멀티버스 사가 중 최초이자 7년 만에 돌아온 어벤져스 시리즈라는 점, 아이언맨이라는 마블의 상징에서 빌런 닥터둠으로 돌아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배우의 존재감까지 팬들은 물론 대중과 언론까지 제작 단계부터 무수히 많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수많은 루머와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며 역대급 정보 속에서 매번 지니어부가 혼란스러울 정도인 개봉 전부터 여러 의미로 뜨거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기정사실화된 정보는 루소 형제는 이번 닥터둠을 MCU 역사상 가장 입체적이고 복잡한 캐릭터를 목표로 제작했다는 점, 역대급 개런티와 역대급 영향력을 지닌 로다주인 만큼 닥터둠 캐릭터에 대한 의상이나 캐릭터 배경 등 여러 아이디어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정도로 정보는 많지 않지만 팩트체크를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내년에 개봉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에 혹시 등장할지 모를 닥터둠의 떡밥, 그리고 둠스데이의 공식 예고편, 또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예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닥터둠의 첫 모습이 공개된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에선 닥터둠의 왕국 라트베리아의 떡밥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믹스에선 닥터둠의 고향이자 그가 통치하는 MCU 세계관의 지역이지만 정작 영화 속에선 라트베리아의 대표로서 닥터둠이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 당연히 라트베리아와 닥터둠에 대한 서사를 비롯해 마법, 지능, 격투, 과학기술 등 만능에 가까운 능력을 지닌 캐릭터의 정체성 등 원작의 설정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겠지만 늘 코믹스 원작의 설정을 현실 세계에 어울리게끔 적절하게 리메이크하는 마블이기도 하고, 캐릭터 설정에 제작진뿐만이 아닌 배우 로다주의 아이디어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MCU만의 닥터둠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웅들을 괴롭혔던 2025년 마블의 새로운 빌런들과 내년에 만날 닥터둠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MCU의 상징으로서 활용점정을 찍으며 엔드게임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했던 로다주는 이번 닥터둠 복귀를 통해 모든 어벤져스 시리즈에 출연한 몇 안 되는 배우가 되었는데, 최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닥터둠의 둠스데이는 꺼져가는 MCU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만들어낼지 기대해보며, 오늘 소개해드린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을 비롯해 올해 개봉한 마블 영화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추가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